안녕하세요, 부스타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TQQQ를 드디어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도 기록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33.4불에 TQQQ를 매도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이제 TQQQ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난 한 2달 동안 어떻게 우리가 TQQQ를 매수를 했고 매도를 했는지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처음으로 매수를 했던 게 4월 25일에 40불에 매수를 처음으로 했는데, 이때만 해도 굉장히 싸게 샀다라고 생각을 하고 곧바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샀단 말이야. 그럼 반등이 나오면 한 50, 60 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꿈에 불러서 샀는데, 그 뒤로 완전 시장이 급락이 나와버렸던 거지. 그래서 두 번째 매수는 5월 18일에 28불에 샀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5월 20일에 25.5에 매수를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6월 7일에 33불에 매도를 했어. 일부 매도를 들어갔고, 그리고 6월 13일에 24에 매수를 했고, 6월 17일에 22에 매수를 했어. 그러니까 22, 23, 24 이렇게 매수를 꾸준하게 하면서 이때 수량을 많이 늘렸던 거고, 그래서 평균 단가가 굉장히 낮아졌어. 그리고 매도는 6월 24일에 일부 매도를 27.4에 했고, 그리고 7월 21일 30.9에 일부 매도하고, 마지막에 저번주 금요일인 7월 29일에 33.4에 매도를 하게 된 거야. 괜찮은 매매 과정이었는데 복귀를 해보니까. 최선을 다했지. 우리 평단가가 몇이었지? 우리는 뭐 처음에 40부터 시작을 해서 20대 초반, 초중반까지 이제 평단가가 내려갔어. 2달 정도 동안 9천만 원 정도를 본 것 같아. 매매가 사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내 그릇인 거고, 이걸 충분히 수익을 나는 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를 가지고 9천을 번 거냐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 9천주를 보유를 하고 있었지. 대략 한 22에서 그래. 23만 불 정도를 그래. 매수 후 보유를 하고 있었던 거야. 앞으로의 포지션은 어떻게 할 계획이야? 우선 내가 TQQQ를 매도를 했지만 시장을 하락을 예상해서 매도를 한 게 아니고,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좀 더 올라갈 것 같기는 해. 하지만 과매수 구간에서 매도하는 게 내 처음에 매매 계획이었던 걸 알고 있을 거야. 그거를 지킨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내가 TQQQ를 팔았지만 나스닥이 계속 상승을 했으면 정말 좋겠어. 왜냐면 나는 TQQQ만 매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개별 종목들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좀 시장이 상승을 해가지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개별 종목들이 추가적인 반등을 하기를 좀 원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V자로 급등을 하는 거는 좀 원하지 않는 케이스인데, 왜냐면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또 추가적인 이제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냥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을 보이면서 좀 기간 조정을 받는 게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만일 추가적인 급락이 많이 나온다면 나는 다시 계획대로 또 TQQQ를 매수를 할 계획이야. 우리는 일단 TQQQ를 해봤잖아. 많은 사람들이 안 해보고 하지 마라 조언을 하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일단 거래를 해봤으니까 경험자로서 좀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 게 있어? TQQQ가 정말 좀 위험한 상품인 것은 분명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하고 걱정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충분히 알겠어. 이게 5월, 6월 달에 하락장을 우리가 그대로 얻어맞았잖아. 그 정도 하락장에서 사실 멘탈 챙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야. 하지만 또 굉장히 또 매력적인 상품이면 또 틀림이 없어. 왜냐면 이런 하락장 같은 경우에서 과대 낙폭 이후에는 리바운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리바운딩이 나올 때 단기간에 이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거든. 시장이 대략 한 15% 이제 반등을 했고, TQ는 뭐 한 50% 정도 이제 반등을 했는데, 개별 종목의 반등폭은 지수보다도 반등을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 개별 종목의 반등폭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가진 주식이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람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들 거란 말이야. 그리고 주식이 어느 정도 리바운딩을 해서 현금화를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진 주식이 안 올랐으면 현금화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더 많이 불안해 할 거란 말이지. 근데 TQQQ는 한 번만이라도 시장 리바운딩을 할 때 익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가 5월, 6월 달 계속 따라가면서 매수를 했고 첫 번째 반등에서 무조건 수익이 나왔어. 우리는 이제 매도를 최대한 억제를 했던 거지. 그리고서 마지막에 과매수 구간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팔았던 거고. 마찬가지로 상승장에서도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 테슬라처럼 뭐 단기간에 10배 이상 올라가는 주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식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상승장에서 주도주를 잡지 못했을 때에도 TQQQ는 이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은 좀 소액으로도 크게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이런 하락장에서도 조차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 다시 한번 좀 느낀 것 같아. 6월 달에 그 나스닥 지수가 1,500까지 떨어졌었거든. 그때가 공포가 극에 달했을 텐데 나는 시장 긍정론자인데도 나조차도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기 시작을 한 거지. 그래서 이거 나스닥이 많이 깰 때 시장 발작이 한번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코로나 때처럼 뭐 일주일 동안 지수가 10%, 20% 이렇게 밀려버리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두려웠고, 그래서 나도 저점에서 매수한 5,000개를 하루 만에 팔아버리는. 맞아. 그게 가장 이번 거래에서 결과론이지만 좀 미스한 건데. 그때 무서웠어. 그 나스닥 지지선이 깨져버리면 진짜 나락으로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22였는데 우리가 맨 처음 매수가가 40이었잖아. 22에서 바라보는 40은 너무 높아 보이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나락으로 간다? 그럼 계좌가 진짜 녹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가 우리한테도 온 거지. 그래서 나도 그런 공포를 많이 느꼈던 게 사실인 거고,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왔던 거고. 이렇게 우리가 TQQQ를 익절을 했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나도 사고 싶었는데 나는 돈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거든. 어떻게 이렇게 바닥에 현금 보유를 할 수 있었냐라고 묻더라고. 우리가 추가 매수를 계속 따라가면서 할 수 있었던 키 팩터는 뭐였던 것 같아? 내가 이제 꾸준하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5월, 6월 달 같은 하락은 보통 2년, 3년마다 한 번씩은 시장에서 나오는 하락이거든. 우리가 그 보험 들잖아.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반드시 이제 보험을 드는데, 사고 날 것을 대비해가지고 이제 보험을 드는 거고, 마찬가지로 2, 3년에 한 번 정도 이런 하락이 나오는 것을 대비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QQ를 거래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수적으로 현금 보유를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말했듯이 좀 하락장에서는 투자 사이즈를 좀 줄여서 수익금만을 가지고서 트레이딩을 하기로 했고, 만약 시장 발작이 나왔으면은 나는 좀 더 큰 금액으로 뭉탱이로 한번 넣었을 거야. 그 뭉탱이 있는 돈이 어디서 나냐? 내가 뭐 현금을 쟁여놓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자산 리밸런싱을 통해 가지고 그런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지 혹은 뭐 리츠라든지 이런 상품들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가 않았거든. 덜 떨어진 그런 자산들을 좀 매도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서 더 많이 떨어진 이런 자산을 매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산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시장이 회복하는 그 국면에서 또 주식은 더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에 나의 전체 부는 더 커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2, 3억 정도 샀다고 하니까 그게 너에게 비중이 몇 % 정도 됐냐? 내가 TQQQ를 투자를 할 때 몇 % 정도 비중을 생각하면 좋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국내 주식을 이제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포트폴리오는 국내 주식 개별 종목에 들어가 있고, 내가 TQQQ를 이용하는 거는 시장이 떨어졌을 때 보통은 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을 물타기를 하거나 이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기존에 있었던 그 내 포지션의 비중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했을 때 내 주식이 안 오르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나는 그럴 때마다 이제 TQ를 찾는 거지. 그래서 짧은 리바운딩만 먹고 나와도 나한테 현금이 추가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이성적으로 어떤 종목을 더 매수를 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 금으로 볼 땐 TQ는 그렇게 크게 큰 금액은 아닌 것은 맞아. 그래서 나는 말을 하기를 한 절반 정도 날려도 타격감 없는 정도의 금액으로 해라. 그렇지. TQ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나스닥 QQQ 상품을 3배 보유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가 100을 가졌으면 한 33 정도만 배팅을 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은 QQQ를 100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포지션이거든. 나는 QQQ를 100% 보유하는 것보다 TQQQ를 33을 보유하고 66을 현금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내가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운용의 폭이 훨씬 크거든. 그래서 그 현금을 보유하고 TQQQ를 보유하는 전략이 QQQQ를 바이앤홀드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우리가 매수 타점을 차트에 찍으면 공교롭게 이렇게 정말 진짜 급락 지점에만 샀어. 이게 우리가 계획대로 사긴 했는데 그 계획이 이격도 80이었잖아. 결과적으로는 이번 장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잘 맞았어. 앞으로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 당연하지. 왜냐면 급락이 나오면 보통의 급락은 이격도 80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고 시장 발작, 소위 말하는 이제 코로나 때나 금융위기처럼 시장 발작이 나올 때는 어마무시하게 빠지는데 그때 이제 이격도가 70, 60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격도 80 정도면 과대 낙폭은 맞는 말이야. 그때까지 사실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아. 현금을 가지고서 폭락하는 것을 기다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 현금이 있으면 그치. 계속 사게 돼. 쓰게 돼. 이런 계획이 오빠에게는 멘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어? 매수 버튼을 참았다 누르고 하는 데 도움이 됐어? 평상시에는 사실 그 차트를 안 보기 때문에 매수 욕구를 참는다라는 것은 한 번도 없었고 급락을 할 때마다 이제 HTS를 열어가지고 이제 매매를 했던 거지. 만약에 이대로 상승장이 전환이 됐는데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간다면 그때는 다시 TQQQ를 사서 따라갈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패닉 바잉인데 충분히 여기서 이제 V자로 쭉 올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나는 좋을 것 같아. 내가 TQQQ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이제 개별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케이스가 나온다고 하면 나는 정말 땡큐일 것 같고 반대의 케이스가 나오면은 하락하는 경우지. 그러면은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 그럼 지금 TQQQ를 매도하고 현금이 생긴 상태잖아. 그걸로 이제 환전을 해서 국내 주식을 살 거야? 아니 전혀 그럴 계획은 없어. 그럼 어디다 쓸 거야? 현금을 보유할 계획이야. 이대로 계속 상승장이 나와도? 내가 예상하는 하반기 시나리오는 박스권 장세에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 나는 일단 하반기까지만 볼게. 내년은 모르겠고 일단 하반기에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3개잖아. 그냥 V자 반등으로 쳐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횡보를 하는 거, 아니면 다시 꼬꾸라지는 거. 이 3개 말고는 경우의 수가 없지. 가장 내가 바라는 베스트 케이스는 기간 조정을 하면서 박스권으로 가는 거거든. 그러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 거기서 기회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그런 장세를 원하는데 내가 원한 대로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통 안 가. 그 나스닥이 상승을 한다면 그래도 나는 좀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관망을 할 생각인 거고, 만약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와가지고 또다시 기회를 준다면 그때는 또 시장 과대 낙폭 관점으로 저점 매수를 할 계획이야. 모든 그래프를 따라가면서 이 수익을 다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 그거는 완전 욕심인 거지. 욕심이야. 자기 그릇만큼 먹는 건데 모든 저점과 고점을 다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실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고, 나는 그래서 그냥 이번에 2달 정도간의 매매는 만족을 하는 편이야. 자기가 얻은 수익만큼 만족을 하는 게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매도를 한 게 뭐 이격도가 120을 찍었어. 이게 33.4가 우리가 매도를 했는데 이게 딱 이격도 120인 상황인 거거든. 더 올라가도 이게 내 건 아닌 거지. 계획을 세우고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저희가 딱 10번 매매를 했더라고요. 매매 기술이 좋은 건 아니고 단지 계획대로 했는데 결과가 저희는 만족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분들도 이번 반등장에서 좋은 결과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